현무 미사일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지간한 지하시설들을 다 파괴할 수 있어서 북한이 더 이상 방역하지 못하고 두세 발의 현무5 미사일이면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에 숨어 있어도 공격이 가능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저력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요 두 개를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의 앞으로 미래 성장력이라든가 해외 수출을 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될 것 같은가,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북한이 아니에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처럼 무조건 무고한 인명을 대량 살상하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심 군사 세력을, 군사 장비를 파괴하고 무력할 수 있는데 현무 미사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KMPR이라고 하는데, 대량 응징 보복이라 하니까 평양 시민들 다 죽겠다 이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북한이 다시는 반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군사 자산을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량 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지하 관통력입니다. 현무 미사일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탄도 위력이나 폭약 같은 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의 표적, 그 지하 표적.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폭격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지휘소를 넣거나 아니면 탄약고를 넣거나 하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탄도 중량 2톤이라고 하는 현무포는 이제 20m, 지하 20m 이상, 탄도 중량 8톤의 현무5는 40m 이상 지하 관통을 해서 북한의 어지간한 지하 시설들을 다 파괴할 수 있어서 북한이 더 이상 방역하지 못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못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것들로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m 이상 숨어 있다. 왜냐하면 평양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한국의 지금 성남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한 70m까지 가는데 평양 지하철 지하 100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현무5나 현무5가 40m 이상 지하 관통해도 관통을 못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협이나 북한 핵심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무 미사일이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는데, 미사일 한 발로 몇십 미터 이상 관통이 가능한데, 이게 한 발로 관통이 안 되면 그 관통 위치에 똑같은 좌표를 따가지고 한 번 더 쏘서 순차적으로 발사하게 되면 이게 더 깊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발의 현무5 미사일이면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에 숨어 있어도 공격이 가능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이 이게 현무 미사일의 역할입니다. 초토화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군사시설에 대한 초토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5의 탄도 위력은 F-15 하케이 한 대의 폭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8톤 정도의 탄도 중량인데, 8톤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대규모 폭격을 했던 경우에 800톤에서 1000톤 이상을 폭탄을 쓰기 때문에, 대신에 현무 미사일은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공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분 이내에 반격을 가능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대응이 가능한 무기라서, 북한이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과 타격을 결심을 해가지고 시작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운이 좋으면 이제 사전에 타격을 해가지고 아예 북한이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하도록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제 타격을 실패하게 된다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반격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평양의 군사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무5 미사일의 8톤 중량을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걸로 어떤 이야기가 간다면, 지하 관통 말고 이제 대규모 이제 억제, 그러니까 평양에 대한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현무5를 개조를 한다면 약 200발 정도의 현무 미사일이 개조된 것으로 전술의 한 개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론도 존재합니다. 평양 초토화, 그러니까 현무 200발 1만 양탄설을 이제 전직 국방과학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김정은만 있으면 북한이 남아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독재 국가라 해도 평양에는 북한의 그 핵심 계층들과 핵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평양이 기능을 마비하고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양에 이제 김정은의 그 측근들이라든가 이런 분 다 평양에 살고 있을 거니까 공격을 말릴 것이고, 이것이 억제가 될 것이다. 이것
것들 때문에 논의되는 게 현무 미사일을 사용한 보복 전략을 한 거고, 이게 한국형 KNPR 계획에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게 안 일어나긴 좋겠지만 북한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 평양 사람들 중요하고 핵심 계층으로 해서 김정은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이 날 경우에는 너희들도 다 무사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것이 곧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 무기 말고도 방어 무기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번개5, 배지1 같은 신형 미사일을 하고, 3월 20일에도 이런 요격 미사일 시범을 김정은이 직접 참가했어요. 하지만 방어 미사일은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의 천무2, 천공2, 한국의 천공2, LSM 같은 요격 미사일들은 복잡한 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어요. 곧 LSM2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적어도 활공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출 건데,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미사일보다 정확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요격을 회피하는 기술도 북한보다 훨씬 더 먼저 적용했어요. 지금 현무2C라든가 이런 주력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탄도 탄 비행기라는 포물선 비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냥 정해진 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격할 위치를 알기도 쉽지만 한번 고도로 이제 꺾어져가지고 변칙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개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무5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파이톤을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 건 많지만 아마도 현무6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무5 이상의 미사일들을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 관통 능력을 물론 이제 대규모 이제 피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평양에 대해서 전략적 억제를 할 수 있는 위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현무 미사일만큼 중요한 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고, 요거는 사거리가 현무보다는 짧고 약간 작아요. 뭐 2톤 탄도에 500km, 300km 사거리인데, 탄도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신형 KT-SM3 미사일이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신계열 미사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탄도 미사일 탄두에 폭발물이 아니라 공격 드론을 탑재해가지고 미사일이 발사해가지고 평양이나 중요한 상공에 떨어지면 거기서 드론을 발사합니다. 이 드론들은 자율적으로 적을 수색해가지고 대한민국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북한 발사되는 트럭 같은 데 실려서 이동하고 발사한 다음에 살아남으려고 막 도망치거든요. 드론 같은 미사일은 이런 거에서 공격이 어렵지만 드론은 스스로 표적을 추적해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들이 어디에 숨든 다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천무 미사일 경우에는 지대지 기능, 그러니까 적의 포병진지나 아니면 지휘보를 타격하는 기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CTM-MR이라는 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근 내놔서 수출형에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천무 미사일의 그 탐색기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적외선 카메라를 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달면 바닷속에서 띄어있는 그 배가 열이 발산하잖아요. 그 열을 추적해가지고 열 추적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대량의 그 적 배, 함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므로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게 된다면 이제 유사시 우리나라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적국들의 함선 같은 걸로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대함 공격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의 탄두가 나오고, 미사일 역할이 단순한 지대지에서 지대함, 지대공, 뭐 지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K방사에 투자라는 책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내놔가지고 지금 있는데, K방사에 투자라는 책에서 사실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고 군사 전문가랑 방위사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금융 투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저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요 두 개를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의 앞으로 미래 성장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수출을 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될 것 같은가, 그 다음에 우리의 라이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요것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10대 무기 체계를 선정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세대 수출 먹거리 혹은 핵심적인 무기 체계로 될 수 있을 만한 10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고, 이것을 보신다 해가지고 당장 뭐 주식이 막 하실 거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지만, 방산주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방산 수출 소식을 보실 때 이것이 왜 이렇게 수출된 거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주식이나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제가 잘 만들어 봤습니다.